요즘 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진짜 멀미 나실 겁니다. 하루는 상승이고 다음날은 급락이고 호재가 나와도 흔들리고 악재가 나와도 흔들립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장이 아니라 이제는 이게 기본값이 된 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시장이 망가지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질서가 바뀌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AI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이 흔들립니다. 클라우드 구독을 받던 회사들이 모델이 강력해질수록 대체될 수 있다는 공포를 맞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I가 좋아질수록 이런 흔들림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리병 깨지는 소리만 듣습니다. 근데 동시에 스테인리스 병이 나오고 플라스틱 병이 나오는 것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누가 깨지느냐보다 누가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존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한 모델이 나오면 누군가는 그 위협을 수익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수익이 결국 지수와 빅테크 실적을 끌어올립니다. QLD TQQQ는 그 흐름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오르고 더 크게 흔들립니다. 여기서 진짜 위험한 건 하락이 아닙니다. 계속 바뀌는 소음에 반응하다가 내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걸 팔고 내일 더 오를 것 같은 걸 사고 그 다음날 내가 판 게 다시 오르고 내가 산 게 빠집니다. 이 패턴이 레버리지에서 터지면 손실이 아니라 멘탈이 먼저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이 얘기만 잡고 가겠습니다. 멀미약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내가 뭘 들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 다른 하나는 흔들릴 때마다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먼저 내가 뭘 들고 있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QLD는 나스닥 100의 2배입니다. TQQQ는 나스닥 100의 3배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속도가 달라지고 하락장에서는 낙폭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둘 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아도 중간 과정이 사람을 갈아 넣는다는 겁니다. 특히 TQQQ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손실로 확대되기 쉽습니다. 그럼 이 장에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가격이 아니라 이익입니다. 지수가 5천이든 6천이든 숫자에 취하면 바로 사고가 납니다. 비싸다 싸다의 기준은 차트가 아니라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과 앞으로의 이익 증가입니다. 올랐는데 이익이 따라왔으면 비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랐는데 이익이 안 따라오면 그때부터가 불편해집니다. 여기서부터 QLD TQQQ 투자자용 실전 체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변동성 장에서는 체크리스트가 없으면 무조건 흔들린다고 봅니다. 머릿속으로 하려고 하면 뉴스가 이깁니다. 첫째, 소음과 시그널을 구분합니다. 소음은 하루 변동입니다. 시그널은 기업 이익의 방향, 유동성의 방향, 그리고 금리의 큰 전환입니다. 매일매일 금리 인하 확률을 보면서 마음을 쓰는 건 레버리지 투자에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진짜 변곡이 오면 보기 싫어도 보이게 됩니다. 그날 긴장하면 됩니다. 둘째, 질서의 변화에서 수혜 쪽만 잡습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 이 말은 누군가의 매출이 줄어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매출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델,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 냉각, 네트워크, 메모리, 패키징. 돈은 결국 병목으로 몰립니다. 지금 시장이 두려운 이유는 변화가 아니라 어디가 병목인지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근데 큰 줄기는 단순합니다. 컴퓨팅 파워가 핵심이라는 결론이 유지되는 동안은 병목은 계속 그쪽에 생깁니다. 셋째, 레버리지의 매수 기준은 본주로 잡습니다. 많은 분들이 TQQQ 차트만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데 그럼 흔들림에 휩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준을 QQQ로 잡아야 합니다. 시장 전체 리듬은 본주가 먼저 보여줍니다. QLD TQQQ는 그 리듬을 과장해서 따라갈 뿐입니다. 넷째, 구조를 미리 정합니다. 구조가 없으면 결국 손이 먼저 나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코어를 들고 간다. 조정이 오면 정해둔 구간에서만 분할로 산다. 정고점 부근에서는 일부를 현금화한다. 그 현금의 일부는 방어 자산으로 옮겨서 계좌의 흔들림을 줄인다. 남은 일부는 다음 조정 때 다시 쓸 탄약으로 남긴다. 이 구조 하나로 멀미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장은 오르는 것도 빠르지만 내리는 것도 빠릅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전량 매도, 손실이면 손절. 이런 단순한 방식은 레버리지에서 오래 못 갑니다. 이 장에서 살아남는 건 극단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일부 익절, 일부 보유, 일부 현금. 세 칸을 만들어두면 흔들려도 중심이 남습니다. 이제 많이들 하는 고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최고가 근처인데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답은 가격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지금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그 부담의 정체를 분해해야 합니다. 내가 두려운 게 고점이라는 단어인지 아니면 이익 대비 과열인지.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전망도 유지되는데 단지 가격이 낯설어서 무섭다면 그건 착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이익은 꺾이는데 가격만 올라서 불편하다면 그때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결국은 이익과 전망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금리 인하가 언제인지 맞춰야 하나요? 이것도 많이 물으십니다. 금리는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맞췄다면 실력이라기보다 운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건 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오면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느냐입니다. 고용이 예상보다 흔들린다. 소비가 식는다. 물가가 내려간다. 이런 트리거가 뚜렷해지면 그때 시장이 반응합니다. 그 전에는 확률 놀이로 멘탈만 소모됩니다. AI 거품이면 QLD, TQQQ는 끝 아닌가요? 이것도 나옵니다. 거품은 항상 섞여 있습니다. 근데 거품이 있다고 해서 방향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터넷 버블 때도 많은 기업이 사라졌지만 인터넷 자체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질서가 바뀌는 과정에서 과대평가도 나오고 과소평가도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 방에 맞추는 게 아니라 수의 축을 꾸준히 들고 가되 과열 구간에서는 일부를 줄이고 조정 구간에서는 일부를 늘리는 리듬입니다. QLD와 TQQQ 중 뭘로 가야 하나요? 이것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의 문제입니다.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쪽이 정답입니다. 조정에서 손이 덜 떨리는 쪽이 정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익률만 보고 TQQQ로 점프하는데 실제 승부는 조정에서 결정됩니다. 조정에서 버티고 구조대로 다시 담을 수 있으면 레버리지는 강력합니다. 조정에서 구조가 무너지면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변동이 커지면 더 많이 움직여야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변동이 커지면 더 적게 움직여야 돈을 지킵니다. 그리고 지켜낸 사람이 다음 구간을 가져갑니다. 지금도 뉴스는 계속 소리를 키울 겁니다. 위험, 혹은 기회. 근데 그 소리가 커질수록 판단은 흐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단순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게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시고 소음이 아니라 이익과 전망을 보시고 본주 기준으로 리듬을 잡고 미리 정한 구조대로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멀미가 줄고 수익은 오히려 따라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